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서울대공원에 어머 특공대분들 야유회 가셨군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봄맞이 야유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머. 어떤 사건 때문에 급히 출동을 한 건데요. 어허. 바로 어제 오전 4시 50분쯤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어허.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칼 뺐어요. 여기요. 다시 사진 보러 축하합니다. 강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축구할 수 있고.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저희가 뭘 본 거예요? 혹시 이거 예. 훈련 상황이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어머 세상에. 예, 4-3-2-1하고 강습하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특공대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서울대공원에서 4시간째 새벽에 있었던 일, 새벽 4시 20분인가요? 그 네네.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경찰 입장에서 빨리 구해내야 되잖아요. 어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4시간째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었고 어머나. 경찰이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요 특공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원 요청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공대가 잘 준비한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남성이 있는 차량으로 접근해서 바로 차량의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문을 열어서 테이저건을 쏴서 일단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끄집어내고 아하. 뒤로 수갑을 채워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서 체포를 했습니다. 이야. 다행히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네. 안전하게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4시간째 대치를 하던 경찰이 급기야 특공대에 지원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특공대가 현장 도착해서 단 7초 만에 정말 제압을 했어요. 정말 그 전광석과 같은 강습이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넘어서 그때 이제 출동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네. 현장에 갔을 때 차 안에 피의자가 상처를 많이 냈어요. 조금만 더 건드리거나 뭐 하면 죽겠다. 그런 상황이 3시간 이상 지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해서 바로 현장 상황 파악하고 작전을 빨리 했던 겁니다. 네. 퇴직원을 발사하고 반대편 문 쪽에서는 그러니까 창문을 깨서 문을 열어서 피해자를 모자하고요. 네. 지금이야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까 좀 덤덤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저때 특공대 분들도 긴장감 최고조에 달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대치하고 있던 사람이 50대 남성이었는데 네. 지금 경찰한테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뭐 어떻게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붙잡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도 지켜야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저 50대 남성이 지난 21일에 오후 11시 15분경에 인천시 mik추월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를 한 겁니다. 세상에 살인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도주를 시작해서 과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 경찰들하고 딱 마주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남성이 나가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4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 이제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제압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예행 연습을 몇 번 동안 했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딱 해놓고 나서 바로 넷셋 둘 하나 하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네. 열려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서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반대쪽 유리창은 깨고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7초 만에 다치지 않고 검거를 한 겁니다. 야, 진짜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이번 7초 만에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은데 저렇게 살인범을 제압을 했어요. 혹시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저 인간 물론 죄는 나쁘지만 정말 저 인간도 혹시 뭐 다친 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이 목부에 이미 15cm 가량의 그 상처를 아우, 입은 세상에. 상태였고 더군다나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남성 같이 사는 사실혼관계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거든요. 아하. 이 부분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재문 교수님도 해병대 출신이시니까 네. 지금 이제 특공대 분들도 평소에 다져진 훈련 덕분에 7초 만에 저 몹쓸 살인범을 제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강습을 통해서. 네. 혹시 해병대도 네. 비슷한 혹시 평소에 훈련 하나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죠. 예를 들면 해병대는 일반적인 전투를 하는 병사들도 있지만 수색대들하고 해서 특수전을 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 수색대원들은 대체로 해병대는 바다와 연관돼서 작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헬기로 가서 바다 위에 바로 강습해서 내려가는 훈련. 그리고 나서 작전이 수행되고 나면 보트 있잖아요. 네네. 고무보트로 와서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서 바다에 떠 있는 대원들을 구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놓치면 안 된다면서요. 큰일 나죠. 놓치면 네. 큰일 나니까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 있으면서 바다에서 강습 훈련, 헬기에서 떨어지는 훈련, 그다음에 구조하는 훈련, 그리고 폭파 훈련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몸에 익힌다고 하는 건 훈련이 계속될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잘 합이 맞아야 돼요. 셋, 둘, 넷 셋, 둘 하나로 해서 강습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정원들이 한 몸이 돼서 팀워크를 이루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별로 끊임없는 수색대원들 같은 경우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몹쓸 인간을 검거한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원분과 또 현장에 출동했던 많은 경찰분들 정말로 그 노고 덕분에 추가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